어떤 법연이신지 또 어떤 사이신지. 어머니, 어머니, 딸. 딸, 네. 엄마와 딸. 네. 네. 할머니 함타원 곽현신화 법사님, 네. 어머니 신타원 박삼순 법사님. 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계보시네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네, 네. 원불교의 명문가다. 네. 죄송합니다. 총부에 가보면 종법실 그 옆에 선방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 저 남매가 그 선방 구석에 가서 이렇게 둘이 조용히 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실로 살짝 놀러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들어왔나 그러시면서 네. 이제 이뻐해서 이제 무릎에다 앉히시고는 네. 미닫이를 이렇게 열으셔요. 네. 그럼 거기에 뭔가 나오나요? 오렌지가 아. 우리 좋은 옥토끼 사랑을 받으신 너무나 그 힘이 아마 정말 흔들림 네.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근간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원불교인이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학 공부를 처음 하고 있는데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땐 독일어를 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시더니 종교가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 네, 네네. 그 분이 그래서 저 원불교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전동인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말하면서요? 네, 이름까지 말하면서. 와, 이거 소름 돋는데요? 아니 교무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전동인이라는 애가 네. 여기 유학 왔다는데 네. 찾아내라. 그랬는데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그렇죠. 근데 도착해서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찾으신 거예요, 네, 저를. 네.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근데 와. 이건 정말 숙세의 인연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군산교당의 종타원 최용희 교도님과 대성교당의 현타원 전동인 두 모녀분들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오랜 세월 지켜오신 녹타원 조효경 원로 교무님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현타원님, 현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녹타원님. 영광입니다. 네, 녹타원님. 네네. 네, 오늘 법연에 출연하신 두 분, 우리 교무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우리 종타원 최용희님은 네. 아주 대단하신 어른이세요. 군산에서. 네.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단에 네. 자랑스러운 분이시지요. 네. 4대가 이어진 그런 저기로 해서 딸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같이 법연에 출연하게 한 것도 어머님의 역할이 크셨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네. 우리 종타원 최영희님께 교도님이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현타님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현타원님은 네. 제가 성신교당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인연이 되었거든요. 네. 우리 현타원님도 어머님 못지않게 어머님보다 더 활발하게 교화를 해서 가족을 많이 시대까지도 교화를 하겠다고 그때 소원을 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대단한 저기에요. 네. 아주 모두가 아마 축복하고 칭찬할 그런 교도님이십니다. 모범 교도님. 네. 정말 방송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나 그럼요. 네, 그럼요. 방송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네. 두 분이 출연하셔서 살아오신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지금 나눠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아주 잘 녹화 중이신데 두 분에게 응원의 말씀 녹타님 해주신다면요. 아주 자랑스러운 엄불교 이론 가정이시고 네. 그 할머니 때부터 각현신하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타원 어머님 네. 그다음에
신타원이 누구시냐면 박상순 정사님이 네. 우리 여고 때 가정선생이셨어요. 네. 예, 늦게 출가를 해서 우리 선지님이 되셨는데 네. 그 어머님은 공주를 이어받은 종타원 최용희님, 네. 또 어머님은 공주를 이어받은 우리 현타원 전동희님. 네. 그래서 4대가 맥을 이렇게 이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네. 공줄도 이어받는 후손이 더 길하고 축복받는 것이다. 근데 그 가정은 축복받은 그런 가정일 것 같아요. 아유, 네. 양가로 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출연진 두 분도 우리 녹타원님께 좀 인사 말씀 해주신다면 종타원님 먼저 좀. 네, 녹타원님.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뵙지도 영광. 못하고 이렇게 통화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연이 돼서. 저희 교무님들 미소가 항상 네. 모두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녹타원님 예. 미소는 정말 따뜻하세요. 예, 그러시고 지금 예. 이 현타원은 오늘이 있기까지 예. 그렇게 독려하시고 챙겨주신 교무님이 녹타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자질이 어머님 이상으로 예. 그 깊은 내면에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내가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피아노를 치고 첼로를 해도 그 재능기부롭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서신에 있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항상 내가 늘 축복 있기를 같이 기원하고 있거든요. 네. 현타원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기 더 건강하시고요. 예. 그러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현타원님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타원. 아니, 저기, 다른 분들 녹타원님. 어머님하고 좀 예. 아, 제가, 우리 준범이, 상원이, 송현이, 가원이, 네네. 번명 둘 다 주시고, 그리고 네네. 어릴 때 그 합창 연습할 때 돌아가면서 네. 간사님하고 아이들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우리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네.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신혼 때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애기 잉태해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피아노 이제 우리 합창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애기를 데리고 오면은 조그마한 바구리에다 내가 피아노 위에 얹어놓으면은 새근새근 잠자면서 저건 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 바구니 아이들이 이야기. 생각해보면 얼마나 씩씩하고 좋은지 몰라. 네. 소면이도 그렇고 준범이가 근데 아우 근데 가네들이 벌써 그렇게 군대에 갔다 오니까 군대도 가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그래요. 세상에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네. 그래서 예. 항상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 동인 씨 그 신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베풀까 네. 하는 것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능 기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첼로면 첼로, 피아노면 피아노, 우리 동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음악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게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녹타원님. 네네, 그 합창단 막 연습할 때 네네. 그 첼로 케이스 그 악기 케이스에도 네. 있었지만은 네. 애기가 이제 엄마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네. 그때 합창들 지휘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좀 더 가깝게 있게 한다고 해서 피아노 위에다가 바울에 넣어가지고 있으면은 갓난아이가 아무 적이 없이 다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 네. 아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우리 준범이가. 네. 그 밑에 아이 그 송현이는 더 애가 수만스럽네. 네. 조금 더 말썽을 부리지 않고 네. 그냥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모두가 이모이고 삼촌이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정말 그 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녹타님께서도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신 듯한 제가 그냥 옛 추억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시간이 네. 아주 내가 힐링하는 그런 그 순간이었어요. 네.
녹타님 끝으로 오늘 출연한 두 분에게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줄도 이어받는 그 집안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댁은 곽현신아님을 비롯해서 신타원 박상순 종사님, 우리 종타원님 최용희님, 현타원님 전동희님, 앞으로 우리 준범이 모든 그 가족들이 쭉 이어져서 이런 가족으로서 뿌리가 깊이 박혀진 그런 그 축복받는 이런 가정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전화로 방송 참여해주신 녹타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시간도 녹화 잘 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함께하신 그 시간이 행복하셨는지 지금 전화 통화만으로도 정말 그대로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교무님들 또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의 염원과 또 은혜가 함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집니다. 네, 우리 현타원님 서신교당에서 그렇게 이제 음악 활동, 아이도 키우시고 다 이제 성장을 해서 군산으로 네. 가시고 현재는 대성교당.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군산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산으로 이주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혁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시댁과 친정의 가운데 지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네. 혁신도시가 네, 딱 가운데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댁하고도 30분 거리, 친정하고도 30분 거리에 네,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봉사활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들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됐었는데 이제 저희 집을 신축을 할 때 네. 조금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대성교당에 다니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성교당에 옆에 요양원이 있다. 네. 요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음, 그래서 그러면 뭐 아이들은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저는 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일석이조가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또 시작을 해서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또 중단을 했는데 제가 교당을 그쪽으로 옮기자마자 네,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기 그 대성교당의 요양원 시스템과 네. 교당의 시스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참 음, 제가 또 앞으로 제가 50, 60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마음을 먹는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에 이 시스템이 참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다른 색깔의 이제 공부를 하고 네. 또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네. 대성교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얼마 전에 올해 일이죠. 얼마 전에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조금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 법호 받으실 때 법납이 올해 몇 년이시라고 소개가 되시던가요? 51년. 51년. 태어남과 동시에 네, 굉장히 부럽고 저도 아직 법호를 받지 못해서 저는 법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부러운데 그 영향 지금 어머님 또 할머님 뭐 증조 할머님 다 지금 법사님이시고 법호는 네. 당연히 있으신 네. 상황에서 지금 법호를 받으셨어요. 네. 따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따님이 지금 흐름을 보더니 상당히 지금 뭐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엄마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원불교의 계보를 보니 네. 이게 네. 딸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건 그 부계 혈통이 아닌 다 모계 혈통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서 네. 다음 차례는 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며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 원불교 생활이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 딸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네. 엄마도 미션 스쿨 중학교를 다녔었고 네. 그다음에 그 교회 음악이 아주 탄탄한 독일에 가서 서양 음악을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생활, 교회의 그 신앙, 교리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게 되었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엄마가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그렇지만 너에게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참 제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이 브릿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왔던 네. 이 그 명문 원불교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네. 제가 이거를 명맥을 유지를 하려면 제가 브릿지 역할을 아주 참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고3이 올라가는데 네. 약 1년간 굉장한 적공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저희 네. 딸에게도 저도 온 마음 온 시간 다 바쳐서 이제 저희 딸한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네. 이제 원불교 역사가 107년 됐으니까 1대를 보통 30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4대 하면 120년이잖아요. 그리고 5대, 150년.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단에서 5대가 만약에 따님까지 뭐 압박 들으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만 5대가 나왔다. 이건 정말 엄청난 명문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해야죠. 이 방송 아마 이제 녹화가 되면 평생 볼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흔들릴 때 이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뭐 부담은 갖지 말고 하는 상당히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그렇게 되기를 네. 진심으로 염원을 해 봅니다. 우리 종타원님, 그 교육자 길을 걸어오시다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몸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런 활동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활동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산업체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네. 3D 현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 더러운 일 뭐 이런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네. 장애인 상담실장을 했어요. 네. 무료로. 무료로. 예, 봉사. 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윤영 1위 교당에 네. 그 훈산 윤영 네, 제일건설 제일건설 회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네. 지금 요산 김원효, 지금 교도 회장님이세요. 네. 그 회장님이 이제 그 사무국장으로 계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거기에 이제 제가 상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네. 하다가 2011년부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실장으로 지금 사무처장으로 이제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 중이시고요.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어떻게 무시되지 않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사회단체에서도. 그래가지고 가해자 인권만 중요시되고 거기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치료비도 뭣도 전부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 범죄 피해자의 저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고 네. 또 그 형사 절차에서 자기가 개입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권리가 있는데도 그건 완전히 무시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책무고 사회의 책무다.
이것이 이제 강제동에서 이제 2005년에 그 보호법이 생겼고 2006년부터 이제 각 지역에 피해자 지원 센터가 생겼는데 네. 훈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사장님으로 만드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학비도 대주고 또 치료비도 대주고 또 생계비도 대주고 뭐 하여튼 피해자한테 더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모니터링, 신변보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는 특히 그 군산, 익산 같이 이제 이렇게 아우르는 이제 센터인데 네. 훈사님 뒤에 요사님 또 저도 거기에 한 달에 끼어가지고 네. 완전히 원불교 정신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훈사님도 2013년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고 아유. 거기서요 네. 그 법무부 쪽으로 통해서 네. 그다음에 요사님도 2017년에 대통령 표창 받으셨고 네, 네. 저도 영예롭게 국무총리상을 받고 와, 이제 대단하시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또 저기 모범 네. 센터로 지정되기도 하고. 야, 그 활동을 정말 쉼 없이 알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활동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다는 게 정말 왜 현역이신지, 네, 지금도 월급을 받고 있는 현역이신지를 충분히 전해지는 예. 그런 상황이시네요.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핵심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현타님은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예술을 통한 심리 치료 그리고 상담 등에도 뜻을 두시고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음악 치료라는 게 이제 학회가 생기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음악 치료 그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내가 연주만을 하고 살았고 제가 연주를 해서 저의 카타르시스는 해결을 했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 들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들려주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게 그걸 듣고 행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울감도 해소하고 이런 그 과정적인 거가 음악이 이렇게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음악이 조금 더 가미되면 좀 더 시너지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들어서 이제 어찌 됐든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길래 저도 네.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같이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어디서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자격증을 이제 음악 치료, 그다음에 미술 치료, 그다음에 가족 치료, 그다음에 노인 상담, 그다음에 심리 분석 그렇게 이제 심리 상담 이제 6가지를 제가 6가지나요? 네. 아니 그냥 뭐 한 번 하면서 그냥 했다 하면 어디 네. 이 명문 집안을 그냥 한 번 하시면 그냥 끝을 보시는 것 같으시네요. 이게 이제 다 연계성이 네. 이제 이루어져야지 이게 한 사람을 음악으로만 또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네. 미술로만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대화로만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다 같이 접근을 해서 더 알고자 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사설 네. 상담센터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네. 이제 한국에서의 시스템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저희 교당 옆에 있는 요양원에 네. 계신 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활용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네.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한 일단 네.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네. 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맞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당이 일단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이 케어하시는 분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리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요양원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시겠다라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자격증을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6개나 따면서 준비하셨다는 것도 아마 정말 정말 명문가의 아주 기풍이 있는 정말 품격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라 너무 저도 많이 반성이 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 네.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지실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요양보호사님들이 26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교도님도 계시고 비교도님도 계세요. 네. 비교도님 비중이 더 훨씬 커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건물상으로는 옆에 교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전을 펴놓고 바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성가로 그리고 또 인생이 담겨 있는 가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네. 이제 엔데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합창, 중창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창까지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거기 가사를 음미하게 돼요. 음. 또 가사를 음미하게 되면 가슴에서 우러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슴에서 우러나오면 이제 몸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효과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응어리졌던 것도 풀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가사를 음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내는 건 그 다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즐거워지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나 혼자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음을 맞추어서 부를 때 그리고 그 가사가 주는 그 네. 감동을 가슴으로 더 느낄 수 있게 네. 이제 그게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그쵸. 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정말 다 연결이 되는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역량이 탁 트이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노래 중에 우리 현타님께서 좀 갑작스러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좋아하시는 노래나 또 이 노래는 가사가 참 나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준다 하는 그런 노래 제목을 좀 소개를 있을까요? 제가 항상 네. 교당이나 기관에서 이제 연주를 해달라고 네. 부탁을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혁신교당에 가서 가족 총동원 법회에 네. 가서 이제 공연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신 테너 설성엽 선생님도 한 2곡 하시고 저도 한 2곡 했는데 마침 둘이서 마지막에 앵콜곡이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인질입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 마지막 곡은 먼저 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MR로 안 하시고 저의 반주에 맞춰서 설성엽 쌤이 연주를 하셨어요. 그게 네. 48장 어둔 어둔 길, 길 괴로운 괴로운 길. 길. 네. 그랬는데 그 노래 또 제가 또 가슴에 또 더 와닿는 게 뭐였냐면 네. 제가 올해 법포를 법인절 날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정말 가족들이 다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 법포 수여식하고 저희 입교하신 분의 득도식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득도식을 하면 48장을 부르잖아요. 네. 48장 노래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부르는데 음. 저희 딸이 옆에 있다가 엄마 이 곡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의 반응에 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까 엄마 나 이 곡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마음에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이 곡이 딱 마음에 들었나 보다. 엄마 저의 원래 최애 곡은 우리는 한 가족이었는데 네. 두 번째 곡이 어두운 길 괴로운 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사인이 이러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5대로 이어지는 그 사인입니다, 지금. 5대 명문가로 이어지는 사인이에요.
그런 그래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합창 지휘하면은 뭐 10여 년간 19년. 19년간 예. 합창 지휘를 하신 뭐 종타운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그 합창 지휘를 하시면 지도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지도를 하시다가 이 결절이 왔어요. 성대 결절이 어떻게 된 아니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합창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교도님 한 분 오실 때마다 네. 그렇게 감사했죠. 감사하죠. 뭐 이제 이런 뭘 하려면 네.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사부로 노래를 하다 보면 소프라노가 조금 약한 데가 있고 네. 뭐 테너가 또 약한 데가 있고 이제 그 엘토가 이렇게 부분별로 약한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소프라노 하다가 테너 하다가 막 그랬어요. 아, 엘토를 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 또 이 음을 따라서 하게 하려니까 소리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보다 더 훨씬 목소리가 좋았는데 거짓말인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때 성대 결절이 왔었어요. 네. 이제 그러고 저 뭐든지 또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재밌어야 되죠. 그래서 합창 연습할 때는 제가 완전히 네. 개그맨 네. 개그맨이 돼가지고 네. 저 웃음 치료사인지 아세요? 아, 또 우리 종단께서는 웃음 치료사시군요. 예, 아, 네, 지금 알았습니다. 웃음 치료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뭐 다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야말로 모이신 분들을 화기롭게 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성대는 다 나으셨나요? 아니 아직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러다 낫겠지.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안 좋으신. 조금 안 좋아요. 아, 조금. 예. 그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 타이밍 정도면은 아, 우리 현타원님 목소리 어둠 길 괴로운 길을 들었다면 우리 종타원님께서는 성가 중에 어떤 성가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제가 교무님이 될 뻔한 건 모르시죠? 그 원불교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시겠어요. 교무님들이 항상 너는 나중에 교무님이 되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럴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4대까지 이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가 그 모은회가를 부르면 네. 가슴이 찡하고 지금도 눈물이 나요. 예. 구름이 그래서, 가려도. 예. 네. 월조도 남쪽까지 골라 앉아 운다거든. 운다거든. 제가 이제 하여튼 원불교를 떠난 건 아니지만 네. 그 전부 출신을 안 한 것에 대한 그런 죄스러움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현타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구름이 가려도를 한 곡 네, 불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구름이 가리어도 다른 한양 그 다리요 새 속에 얼매여도 뜻은 한결 그 뜻이라 월조도 남쪽까지 골라 앉아 운다거든 내 어이 마음 고향 나의 도량 잊을 건가 언제 다시 돌아갈고 새새 봉봉 맹세한 곳 그리워라 나의 도량 내 영혼의 보금자리 우리 박수 한번 치게. 와. 아니 저는 멜로디만을 불렀는데 화음을 즉석에서
다르시네요. 음악을 전공하시고 합창주의 19년 경력이 그냥 된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 그 정산 종사님께서도 성가에 법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문 네 정말 이 성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네 정말 모두가 다 교무가 될 거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교무님들의 염원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 염원을 뚫고 그 한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예. 한숨 쉬지 마시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4대와 5대로 이어지는데 예. 그 결혼 승낙을 누가 해주셨나요? 구타원님이 해주셨어요. 구타원 제가- 이공주 선생님. 네네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대학 다니고 이제 그럴 때 저 구타원님하고 한남동 한남 수도원에 네. 그때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네. 모시고 살았는데 그 구타원님께 그 저 이런 일이 있다. 네. 그랬더니 데려와라.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 인연도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니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네. 그 법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인성자에다 빛나렵 해가지고 거기서 법명을 이제 구타원님한테서 받고 네. 그러고 이제 맹세를 했죠. 네. 어떤 맹세를 하셨나요? 제가 전무치 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도와라. 그래서 이제 저 도우고 있죠. 네. 그 도움을 하고 있는 분 버프와 성함을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법호는 아직 없고요. 아직 그러시군요. 네. 성은 전씨고 속명은 용기 용자 기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법명은 성인성자에다 빛날엽. 전성엽 엽. 예. 교수님이시고 예. 지금 어떤 누구보다 조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타님께서 지금은 군산 적십자 평생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동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직에 있을 때 네. 이제 이따가 그만두면 할 일은 봉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산업체 학교를 그만뒀을 때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네. 그 가입하자마자 막 위도 사건이 생기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관운이 좀 있나요? 지사 적십자사 전라북도 지사 협의회장이 됐어요. 아, 그랬는데 그때 이제 협의회장 이제 취임을 하고 네. 그 회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적십자 봉사관 그 활용을 할 것이 없냐. 지금 적십자 봉사원들이 와서 봉사할 때만 쓰지 비어 있으니 활용할 게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군산역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네. 그 나무 밑에는 항상 어른들이 와서 할 일 없으니까 와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하루 보내다가 뭔 단체에서 국수나 좀 한 덩어리씩 말아 드리면은 그거 잡수고 또 하루 종일 앉았고 그걸 보면서 저 어르신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는데 네. 저 어르신들에게 뭔가 삶의 보람도 갖게 하고 어떤 역할도 주고 이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장소를 그렇게 해주자고 해서 거기 활용하게 해달라. 네. 그때가 199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하루에 한 4시간씩만 잠을 자고 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뭐 입학 계획서, 학교 개교 계획서, 또 뭐 이사회 조직하고 뭐 학교 이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해가지고 12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430명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요. 이제 그래서 그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산업체 학교 있을 때 애들이 그 산업체 현장에서
다치고 다치고. 오고 네. 그래서 제가 수지침을 배웠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발 삐어갖고 오면 찌르고 이게 되든지 어든지 네. 하여튼 어떻게든지 낫게 하다 보면 뭐, 네, 낫게 네. 해보자 낫고, 해서 했고 이제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니까 웃음 치료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웃음 치료사도, 예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레크레이션도 강사도 해야 되겠다.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적실 평생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네. 삐뚤어졌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다양한 준비, 웰다잉도 준비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뭐 40이 되면 죽은 보따리 싸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40대면 예. 보따리 지금은 싸야죠. 40에 그런 얘기 했다가 아직 장가도 안 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웰 에이징, 음. 웰빙 하다가 웰 에이징 하다가 웰 다잉까지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세까지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내살을 위한 준비, 죽어갈 준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른들한테 차츰차츰 한 것이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도 전부 작성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웰라잉 제가 지도사가 됐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 했고 아유, 두 분의 자격증을 합하면은 이 스튜디오가 꽉 차질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공부들을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봉사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부도 게을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사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암송하며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한다는 그런 심경으로 기도를 쭉 하시는 것도 가풍으로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해년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염원하고 그런 기도문이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네. 언젠가 그 서신교당에서 그 법인절 때 네. 했었던 발언문이 하나 있어서 그러세요.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를 좀 마음을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문 거듭남을 위한 나의 다짐. 감사합니다. 저의 여기저기 돌아보면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인연들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도 주시며 건강하신 부모님,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있어 이렇게 건강하게 저 또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람이라면 이 인연들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잘 살아나가길, 또 욕심부리지 않으며 꿈꾸는 목표에 오롯이 갈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과 몸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다하는 대로 아끼며 사랑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마음의 힘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 한편에 정말 마음을 울리는 시와 같이 또 나의 삶을 염원하고 또 이 발언문을 듣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야,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 교당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분들이 다니시는 교당이야말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당이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니는 교당의 자랑. 네. 군산교당 하면 뭐 전국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교당입니다. 군산교당의 자랑. 예, 군산교당에 교무님들이 역대 교무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셨죠. 네. 근데 저희 교당은 원기 34년에 설립이 됐어요. 원기 34년이요. 예. 와. 제가 입교 정산 종사님을 뵙고 원불교를 만난 것이 33년이거든요. 네. 근데 군산교당이 생긴 게 3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73살 됐죠. 네. 저희 교당 나이가. 네. 근데 그 유명하신 희산 오철한 네. 종사님 희사님. 네.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법사시오 외치셨던 세상에.
그 희산 종사님의 얼이 깃들어져 있고 네. 그 얼을 받들고 있는 저희 교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법은 높으신데 지금 전국 추세지만 그렇죠. 지금 교당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네, 네.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공부심은 많은 네. 그런 분들을 일요일마다 만나 뵙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이제 공타원 박은진 지구장님하고 네. 자타원 황자경 교무님이 네. 교도님들 어떻게든지 빨리 진급시키려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말 공부하는 교당 그리고 법 있는 교도님들이 많으신 교당으로 군산교당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당이신데 네 오늘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짐입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대성교당은 크게 성공인가요? 그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큰데 네, 이룰성. 이룰성. 네. 네. 엄청난 이름을 가진 교당이네요. 엄청난 이름을 가졌는데 네. 아직 군산교당에 비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네.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주 대성동 고덕산 자락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교도님들이 대성동 안에서만 계시는 교도님들이 아니세요. 한 3분의 1은 대성동에 사시는 교도님들, 그리고 한 3분의 1은 완주 쪽에 사시는 분들. 네, 이제 거기 그 대성동이 완주와 전주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에 또 사시는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오셔서 법회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보호자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요양원에 의탁을 하면서 여기에 의탁을 하는데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부모님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데 네, 네. 원불교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궁금해서 문을 두드리셔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일주일에 화요일은 교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교리 공부 시간에 오셔서 상시 응용주의사항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네. 매주 문답 감정하시고 네. 교리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교당 지금 주력하고 있는 공부 사업이 상시일기 쓰는 거거든요. 네. 상시일기를 열심히 지금 열심히 다 쓰고 계시는 교도님들. 네. 이제 교도님 연령대도 군산교당에 비해서 훨씬 젊어요. 한 40대 후반, 50대 평균 연령이 네. 젊으신 분들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모여서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입정을 하면 새소리가 네. 너무 리얼하게 아하. 잘 들립니다. 공기가 너무 눈을 좋고. 감아도 네. 그 숲이 저도 전해지네요. 네. 그 교당의 교무님은 지금 진산 전흥진 교무님. 네. 전흥진 교무님은 교단에서 상시일기를 제일 잘 쓰기로 유명하시죠. 네. 네. 저희가 그 상시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교무님이 당신이 쓰신 20년간의 상시일기를 저희한테 내놓고 보여주셨어요. 네. 그걸 보고 교무님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안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 교도님들은 지금 교도님들 중에 3분의 1은 매달 써서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천천히 지금 법사가 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갖고 계시네요. 이제 5대 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대단하시고요. 네. 네, 다음은 마음일기 발표 시간인데요. 중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쓴 건데요. 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본다. 주변의 교도님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내가 아는 어느 누구나 잘 되었다는 말에는 크게 박수 쳐주고 정말 기쁜 마음에 나도 행복해진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은 속상하고 마구 눈물이 난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위한 힐링 캠프를 제주도에서 진행하면서 함께 온 그들이 넓은 바다를 향해 소리치면서 가슴속 분노와 원망의 응어리가 터져나와
나중에는 감격의 눈물이 되고 자연 속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서 심신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무거운 업보의 짐을 벗어버린 해방의 기쁨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진행팀 중 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다는 말에 위로 전화를 했다. 그는 모른 척하고 가려 했는데 왜 전화했느냐고 화를 냈다.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행사이고 그 사람 걱정도 되어 한 전화인데 당황하여 밉기도 하고 원망심도 났다. 제주에 도착해서 마음을 돌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검사 키트에 2줄이 나오긴 했어도 5일이나 지났고 증상도 없어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결국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화냄을 원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한 생각 저분이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한 나의 요란하고 어리석었던 마음이 부끄러웠다.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언제 화를 냈느냐는 듯 이번에 못 만났으니 너희 우리 동네 한번 놀러 오시오 라고 한다. 통 큰 그의 웃는 얼굴에 나의 못난 얼굴이 오버랩되어 얼굴이 화끈거린다. 내 마음이 어리석고 요란했음을 알아차긴 했어도 처음부터 경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다. 네. 그러게요. 이 한마디에 정말 마음을 챙겨서 그 작은 변화까지도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상처를 좀 난 챙긴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종타원님 진급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데 꼭 우리 교도가 아니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를 교화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타님은 어떠세요? 음악 하시면서 혹은 지금 이제 상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교화 대불공이라는 우리 단어도 있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혹시 공 들이고 있는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그때 이렇게 공 들이니까 감화가 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네. 종교를 갖지 않는 남자를 네. 만나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네. 원불교인을 만나는 것보다 원불교 아닌 사람을 만나서 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네, 네. 원불교인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시댁을 교화시키는 게 근데 제가 5형제 중에 막내 며느리예요. 네. 그래서 참 제가 막내여서 참 나서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항상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마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남편을 교화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가까운 형님과 그다음에 아주버님, 그다음에 고 조카들 그렇게 한 단계씩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제가 오히려 진하게 교화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네요. 정말 서서히 이렇게 전염을 시키듯 은혜를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게 가장 큰 지금 교화 불공의 자세이시고 우리 종타원님께서는 군산에서만이 어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단적으로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교화를 너무나 전무주신 이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다 모든 분들이 아이고 너는 출가해서 교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못 가신다는 그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어디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교화 활동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교화에 임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타님 등에는 이론상이 있어요. 등에 이론상이.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딜 가면 그 원불교를 등에 지고 다닌다고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어떤 교화를 누군가에게 교화를 하려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할 사람들을
제가 뭐 입교를 강요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교당으로 이제 데려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안정이 돼서 교당 이제 입교가 성공한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면 나한테 뭘 좀 더 주지 않을까? 아. 이제 이런 물질적인 걸 더 기대를 해서 제가 이제 실망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김원효 요산 김원효님하고 저하고 정성을 들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그래서 입교는 했는데 요새 교당을 좀 살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네. 내가 불공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불공하는 가운데 내가 또 부족한 거 무엇인가 하는 그런 반성과 함께 또 다른 인연 만날 때 한 분 한 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야말로 명문 가정의 우리 교도님들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